75부터네요. 75부터 다 불러줄게요. 75쪽에 1-1번에 3번, 2-1번에 4번, 3-1번에 3번, 그 다음에 77쪽에 1-1번에 3번, 5번, 2-1번에 루트 10, 그 다음에 2-2번에 19. 여기까지 왔나요? 네. 자, 여기서 뭐 질문하기 전에 우리 잠깐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통계 단원 시작을 해가지고 대표값 얘기를 했었고, 대표값, 그 다음에 산포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은재야, 대표값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대표값에 뭐가 있었더라?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자, 평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그대로고요. 중앙값, 동원아, 중앙값은 어떤 거였지? 그렇지. 작은 것부터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어디 있는 걸 골라? 한가운데 있는 걸 고르는 거였죠. 근데 중앙값을 고를 때 한가운데 있는 숫자가 하나로 딱 골라질 수도 있지만 두 개가 골라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중앙값을 어떻게 생각하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해. 만약에 여러분 별량이 1부터 100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중앙값은 얼마일까요? 50점. 얼마? 50점. 50.5, 아니죠. 49점. 49.5. 둘 중에 하나겠지. 49.5든지 50.5든지. 자, 그거는 관건이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가운데 오는 두 개가 누구랑 누구냐는 거죠. 가운데 오는 두 개가 누구랑 누굴까요? 50과 그죠? 51. 50과 51이죠. 50과 51. 그러면 중앙값은 뭐가 맞아? 50.5가 맞는 거지. 그지? 50.5가 맞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 하지마. 자, 2부터 100까지야. 2부터 100까지는 중앙값이 얼마일까요? 51. 그죠? 이거는 51이겠죠. 왜? 일단 전체 개수가 홀수개가 됐잖아. 홀수개가 됐으니까 가운데 거를 골라보면 숫자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딱 골라질 겁니다. 그럼 그 하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둘이 더한 것의 가운데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똑같은 간격이라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개수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개수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가지고 따져보시면 됩니다. 중앙값이고, 자, 최빈값은 뭐였나요?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이었다. 그리고 최빈값만 가지는 특징이 좀 있었어. 여러 개 나와서. 그렇죠. 평균과 중앙값은 무조건 한 개의 값으로 딱 나오는데 최빈값은 두 개 이상이 나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빈값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더 얘기해 주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얘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계절을 말해봐. 뭐 누구는 봄, 누구는 뭐 여름, 뭐 겨울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조사한 자료가 숫자로 표현되는 자료가 아닐 때, 그럴 때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값이 뭐야? 최빈값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다 조사한 다음에 여름을 좋아하는 애들이 제일 많네. 그러면 최빈값은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여름이 대표값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최빈값은 내가 조사한 값이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값일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값이기도 하다. 그죠? 최빈값에 대해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중앙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중앙값은 언제 평균보다, 준성아, 중앙값은 언제 평균보다 더 좋은 대표값일까? 그거는 조금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조금 부정확한데?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클 때
그때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아요? 별로 그닥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잘 기억해봐. 호철이 언제 중앙값이 더 좋을까? 제이 좀 극단적인지. 맞아. 이 표현이 적당해.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때야. 그러니까 작은 거랑 큰 거랑 크게 벌어져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값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데 하나만 쫙 올라가 있거나 하나만 쫙 내려가 있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극단적인 값 때문에 평균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평균보다 오히려 중앙값이 더 좋은 대표값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뭐 연봉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죠? 연봉을 우리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을 구하면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온다. 왜? 혼자서 막 몇 억씩 벌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적절한 대표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삼포도로 와서는 삼포도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우야. 뭐하고 뭐가 있었죠? 삼포도는 뭐하고 뭐가 있었죠? 괜찮아. 너에게 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힌트일 뿐이야. 분산, 그치? 분산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그냥 편차 아니고 네 글자 땡땡 편차. 표준 편차. 그치?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표준 편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 표준 편차는 항상 분산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그냥 보너스처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했었는데 자, 우리는 이 분산을 이렇게 기억하자 했었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편차가 뭔지 알아야죠. 편차. 서진아, 편차는 뭐였더라? 그쵸? 그 주어진 하나하나의 값들에서 그 하나하나의 값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부르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였어. 그죠? 그래서 편차들을 쭉 쓴 다음에 걔네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몇 개인지로 나누면 그때 나오는 게 분산이었습니다. 이 분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균에서부터 이 별량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평균 주변에 따다다닥 모여 있는지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부터 막 높은 것도 있고 막 낮은 것도 있고 멀리 퍼져 있는 게 분산이 큰 거고 그런 거 없이 다 고만고만하게 평균 주변에 따다다닥 모여 있는 게 분산이 작은 거고. 그죠? 요런 개념을 배웠었다. 자, 그러면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 있나요? 75쪽에 질문 있니? 없으면 77쪽? 없어? 넘어갈게요. 우리 78쪽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8쪽 문제 조금 어려워요. 78쪽에 3번 문제 보면은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8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트는 쉽지. 평균이 6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할 거니까 자, 여기는 별량들을 다 더하겠죠. 5랑 9랑 8이랑 x랑 y를 더하고 자, 호철아 얘를 몇으로 나눌까? 5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아니 이 별량을 지금 이게 뭐 구하는 식이야 이게? 4.8. 아니 뭐 구하는 식이야? 분산. 이게 분산 구하는 식이야? 그냥 별량을 다 더해가지고 5개로 나눈 거잖아. 네. 이건 분산 구하는 식이 아니라 뭐 구하는 식이죠?
호철아, 너 이번에 기말고사 본 다음에 네 점수 다 더해가지고 몇 과목인지 나누면 그때 나오는 결과가 뭐야? 평균이지, 평균. 이게 그거 아니야, 그지? 이쪽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평균 이 평균이 얼마랬어 문제에서? 4.8. 아니 분산이잖아. 아, 6, 그지? 자, 이게 지금 평균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정리할 거니까 양변에 얼마 곱하고 싶어요? 연변에 5 곱할게요. 그럼 여기 분모 다 없어지고 여기는 는 30 이렇게 되겠지. 5 곱했으니까. 그럼 좀 더 편하게 정리하면은 x 플러스 y가 얼마일까? 이게 10, 22니까 넘어가면 8. 자, 요식 하나 나왔습니다. x 플러스 y는 8.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분산이 4.8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식을 이제 쫙 써야 되는 거예요. 그지? 자, 분산을 구하는 식을 쓰기 위해서 성훈아 1차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편차요. 그쵸? 편차. 자, 편차 한번 써볼게요. 편차가 아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랬죠? 여기 있는 요 5개의 값에서 전부 다 6을 빼줘야 되겠지. 그치? 자, 하나씩 불러줘, 성훈아. 마이너스 1, 3, x 마이너스 6, y 마이너스 6, 2. 자, 이렇게 5개가 편차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편차를 그냥 더하면 시우야 얼마라는 걸 알고 있니?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더해봤자 분산 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편차들을 다 어떻게 해서 더해요? 제곱해서 더하죠. 다 제곱을 다 때리겠습니다.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자, 제곱을 다 시켰어. 그러면 이제 분산 구하는 식을 한번 쫙 써볼게요. 자, 분산 구하는 식을 쫙 쓰면 지금 여기 편차 제곱한 것들을 다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1이고요. 그 다음에 9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x-6의 제곱. 자, 동원아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 다음 것도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 얼마 붙어 있다? 4 붙어 있다. 이 제곱이니까. 그치? 자, 이렇게 다 더해 가지고 역시나 또 이거를 얼마로 나누면? 5로 나누면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분산 4.8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그치? 그럼 또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5를 곱할 거니까 오른쪽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5 곱하면 24가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분자에 있는 애들을 좀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우선 x제곱이랑 y제곱, 요게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거니까 얘네를 제일 앞으로 좀 당겨 놓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x하고 여기 마이너스 12y, 얘네는 둘이 이렇게 묶어서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써주고, 자, 이제 나머지 떨거지 상수항들 다 더하면 72, 76에 86 아닌가? 그죠? 72에다가 76에다가 86 플러스 86. 자, 요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제 요거 처리해줘야죠. 요거 우리 알죠? 아까 맨 처음에 그죠? x 플러스 y는 몇이었어? 8이었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다 8을 딱 넣어주시면은, 자,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이게 마이너스 96이죠. 마이너스 96에다가 플러스 86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10이 되면서 34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 요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식으로 쓸 때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자, 밑에 4번 문제는 개념으로 푸는 문제네요. 자, 5학급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를 했어. 그러면 일반 학생 수가 3반 학생 수보다 많다. 자, 이거는요,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나요?
학생 수가 각각 몇 명인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틀렸고요. 수학 성적이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학급은 5반이다. 그럼 이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뭐만 보면 돼? 평균만 쭉 보면 되는데 5반이 지금 제일 잘하니? 아니죠. 2반이 제일 잘하죠. 그러면 이거 틀린 말이고요. 자, 3번. 3반에 80점 이상인 학생이 없다. 물론 3반이 공부를 못하긴 해. 평균 70점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반 애들이 전부 못해? 그건 아니죠. 2반에 전교 1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자료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틀렸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가장 고른 학급은 4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 한번 써놓읍시다. 이 문제에 나온 고르다 라는 표현 있죠. 고르다. 고르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반대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가 쭉 나열돼 있으면은 아, 선생님 되게 고르게 나열돼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고르다의 개념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점수라고 생각해.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 여러 과목을 봤는데 점수가 막 100점도 있는데 막 빵점도 있고 막 그래. 그럼 너네 성적이 고른 거야? 아니죠. 그쵸? 고르다라는 말은 평균 주변에 따라라라라 모여 있을 때 아, 너는 성적이 고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고르다라는 표현은 평균 주변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산포도가 어떻다? 작은 거죠. 그쵸? 산포도는 퍼져 있는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따다다다다닥 모여 있으면은 산포도가 작은 거죠. 그 산포도가 작은 게 고르다라는 말이랑 같은 뜻인 거예요. 승원아 써놔. 고르다라는 표현은 산포도가 작다.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 고르다, 산포도가 작다. 그러면 4번의 설명은 맞니 틀리니? 표준 편차가 작으면 분산이 작은 거고 산포도가 작은 거죠. 그럼 5개 반 중에 지금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반이 4반이죠. 그럼 4반이 점수가 가장 고르는 게 맞네요. 그죠? 맞고. 자, 5번 같은 거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거. 그죠? 이 자료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79쪽으로 가볼게. 79쪽에 갔다 오세요. 자, 79쪽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어느 모둠 학생 6명의 키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세 번째 학생의 키는 167이고 중앙값은 171이다. 자, 그럼 한번 써보자. 6명의 키를 나열했다 그랬으니까 6개의 자리가 있을 텐데 이 중에 세 번째로 작은 학생의 키가 167이에요. 여기 167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값이 171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앙에 놓이는 애들이 2명이잖아. 얘랑 얘가 같이 놓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었을 때 그때 171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친구의 키는 몇일까? 175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167과 175에 한 가운데를 구하면 그게 17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이게 더해갖고 2로 나눴을 때 171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애들의 키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있는 2명의 키는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 자, 근데 이 상태에 177짜리 애가 하나 싹 들어왔어요. 자, 177짜리 친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 자리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요 자리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요 자리로 들어오던지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로 끼어 들어오겠죠.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확실한 거는 작은 쪽에 들어갈 일은 없죠. 키가 177이니까 적어도 이 175인 친구보다는 뒤쪽에 포함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뒤쪽에 한 명이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전체적으로 7명이 되고 자, 이쪽에 한 명이 추가됐으니까 이 7명에 대한 중앙값은 누가 되는 거야? 요 친구가 되는 거죠. 요 친구가.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요 친구 혼자서 중앙값 딱 한 가운데 있게 되니까 답이 17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가지고 답을 쓰면 되겠다.
뭐 계산하고 할 게 없습니다. 얘가 답이고요. 자, 그다음 2번으로 가서요. 2번은 요건 약간 고등학교 수준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줘 얘들아. 평균은 자, 더하기 그리고 곱하기 여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산은 곱하기 제곱 이렇게 써주세요. 자, 평균과 분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입니다. 성질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개의 별량이 4개 있었는데 그 4개의 별량에다가 똑같이 지금 곱하기 2를 해준 거죠. 그렇게 모든 별량에 똑같은 연산을 했을 때 그때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지금 이렇게 썼잖아. 평균은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평균은 이런 식으로 모든 별량에다가 똑같은 연산을 해줬을 때 평균은 더하기나 곱하기의 영향을 100%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별량에 곱하기 2를 하잖아요. 그럼 평균도 어떻게 될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혹은 이럴 수도 있지. 모든 별량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 그러니까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2c 플러스 1, 2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모든 별량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했다. 그렇게 하면은 평균은 어때요? 곱하기 더하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니까 이 평균도 원래의 평균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더하기 1을 한 것이 새로운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분산은 일단 더하기가 없죠. 분산은 더하기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뜻이야. 생각해봐. 더하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별량들을 이렇게 쭉 수직선에다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 모든 별량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그지? 요렇게 한 칸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에다가 쭉 나열한다면, 그지? 원래 여러분의 만약에 시험 점수에다가 전부 다 더하기 1점씩 하면 여러분 점수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이게 퍼져 있는 정도에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건 더하기나 빼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던 점수들이 곱하기를 하게 되면 쫙 펼쳐지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얘네들 간격이 멀어진단 말이야. 곱하기를 하면. 그래서 곱하기의 영향을 받는데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곱하기의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곱하기 2를 했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분산은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몇이 돼?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중간 과정 중에 편차를 그냥 더하지 않고 편차를 어떻게 하죠?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잖아. 편차를 제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이 분산은 곱해진 값의 제곱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자, 평균은 원래 평균 10에다가 곱하기 2니까 곱하기 2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곱하기 2 해서 20이 되는 거고요. 자, 분산은 원래 분산 3에다가 지금 곱하기 2 했잖아. 그럼 분산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고? 곱해진 숫자의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아. 그래서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m, 얘가 n. 답은 32. 자, 우리다가 옆에다가 이거 샘플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 조건은 그대로 가져갈게요. 요 4개의 별량의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3이다. 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만약에 모든 별량에다가 3a 더하기 5, 또 3b 더하기 5, 그 다음에 3c 더하기 5, 3d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곱하기 3 더하기 5를 했다면 이때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이때의 평균은 원래 얘네들의 평균인 10에다가 자, 곱하기 몇 해주고? 3 해주고 더하기 5 해주고 그치? 요걸 그대로 하는 거죠. 여기서 곱해진 숫자와 여기 더해진 숫자를 그대로 35로 변할 거고요. 자, 분산은
원래 분산이 3이었잖아. 원래 분산 3에다가 자 지금 곱하기 3이 됐는데 우리는 분산은 곱해진 숫자의 제곱배의 영향을 받으니까 곱하기 몇 하면 돼요? 9 해서 새로운 분산은 27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다.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남학생 25명과 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남녀를 따로따로 조사한 자료잖아요. 그럼 이제 남녀를 합쳐가지고 이 학교 3학년 학생 전체 표준 편차는 얼마냐? 자, 그럼 우리 먼저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기억을 좀 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남자가 30명이 있고 여자가 20명이 있는데 남자들의 평균 점수가 70점이고요. 여자들의 평균 점수가 80점이다. 이랬을 때 전체 평균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죠? 일단 남자의 인원수에다가 남자의 평균 점수를 어떻게 해요? 곱하지요. 자, 왜냐면 이거를 곱했을 때 이거 2100이라는 요 숫자가 남학생 30명의 뭘 말해? 점수의 총점을 말하는 거예요. 총점. 그죠? 30명의 남학생들의 점수를 싹 다 더하면 2100점인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또 여자 20명 곱하기 여자 평균 점수 80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더해. 이러면은 이 값이 50명 학생들의 점수를 다 어떻게 한 거야? 다 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얼마로 나누면? 50명 거니까 50으로 나누면 그때 나오는 값이 바로 전체 평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표준 편차로 풀기는 어렵고 표준 편차는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분산에서 나오는 거지. 분산은 밑에다 써주세요. 표준 편차가 4라면 남자의 분산은 얼마였다? 16이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분산은 얼마였다? 20이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분산이라는 것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남학생의 분산과 자 남학생의 학생수 있죠. 그죠? 남학생의 분산에다가 남학생의 학생수 16에다가 25를 딱 곱해주면 이건 뭘 의미하는 값일까요? 자, 좀 전에 여기서 30하고 70을 곱했을 때 이게 뭐였죠? 남학생들 점수의 총점이었지, 그치? 왜? 이거는 평균을 계산한 식이었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남학생들의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30으로 나눴던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곱하기 30을 하면 남학생들 점수의 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 16이라는 거는 분산을 계산한 거잖아. 남학생의 분산. 그럼 남학생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했겠어?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25로 나눠놓은 게 16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시 25를 곱하면 이게 뜻하는 값은 뭐냐면 남학생들의 합은 합인데 남학생들의 무엇의 합이에요? 그렇지.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합입니다. 16 곱하기 25가. 그죠? 분산에다 25를 곱한 거니까. 자 그럼 여학생도 똑같이 해봐요. 여학생의 편차가 지금 여학생의 분산이 20인데 여학생이 15명 있었으니까 자 그 20에다가 15명을 곱해주면 이게 의미하는 건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의 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하면요. 이거 두 개를 합해버렸어.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얘가 지금 400이고요. 얘가 300인가?
그럼 다 더하면 700이잖아요. 이 700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합친 전체의 편차 제곱의 합이죠. 그죠? 남녀를 합친 전체의 편차 제곱의 합이고요. 이 남녀를 합친 이 전체가 몇 명인가요? 아니 몇 명이야? 학생 수가 40명이죠. 25명, 15명이니까. 학생 수는 40명이죠. 그러므로 이 700이라는 편차 제곱의 총합을 얼마로 나눠야? 40으로 나눠야. 이게 바로 그 전체 학생들의 뭘 나타내? 분산을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분의 7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5인가요? 2분의 35 이렇게 되겠지? 2분의 35. 자, 근데 이 2분의 35는 분산이었죠. 분산. 전체 40명 학생의 분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 마지막 전체 학생들의 표준 편차를 물어봤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겠네. 그치? 네, 그래서 여기서 표준 편차로 바꿔주면은 루트 2분의 35니까 그냥 귀찮다고 냅두지 말고 뭐 해줘야 돼? 유리화 다 시켜줘야 돼. 그럼 2분의 루트 70이죠. 분모 분자에 루트 20 곱하니까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자,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82쪽 볼게요. 82쪽. 자, 82쪽에서는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자, 남녀 어느 독서 동호회에 남녀 전체의 평균 나이가 40세다. 근데 남자들의 평균 나이는 43세고 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38세다. 자, 그랬을 때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라. 자, 그럼 이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대로 풀면 남자의 숫자를 뭐 A명, 여자의 숫자를 B명 이렇게 잡으면 지금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43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문제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이 이 남자 평균에다가 뭘 곱해야 돼? 남자가 몇 명이라고? A명이니까 남자 평균에다가 남자의 인원수를 곱해요. 이렇게 되겠죠. 43A. 그 다음에 여자 평균에다가 여자의 인원수를 곱해요. 그러면 38B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거 전체를 뭘로 나눠야 될까? 남녀를 지금 합친 전체 인원수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얘를 A 플러스 B로 나누면 그런 문제에서 말한 전체 평균, 이 동호회 남녀를 통틀어 전체 평균 몇 살이 돼요? 40이 되죠. 그죠? 40.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양변에 A 플러스 B를 곱할 거니까 43A 더하기 38B가요. 자, 40A 더하기 40B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40A는 이쪽으로 38B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시면은 좌변에는 3A가 남고 우변에는 2B가 남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 대 B의 값은 뭐죠? 이걸 3대 2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몇 대 몇이야 그럼? 2대 3이라고 해야지. 2대 3이라고 해야만 그래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했을 때 다시 여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A 대 B가 2대 3이니까 남자와 여자의 수의 비를 간단히 말하면 2대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석. 이게 정석으로 푸는 거고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풀이는 봐봐. 남자들의 평균이 43이죠. 여기가 지금 남자 평균이에요. 자, 38이 여자 평균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남자 평균이 43이고 여자 평균이 38인데 만약에 이 동호회에 남자가 졸라 많아. 거의 다 남자야. 그러면은 전체 평균은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남자들의 평균에 가까워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쪽에 가까워지는 거야. 남자 평균에. 남자가 많을수록. 반대로 여자가 많으면 이쪽에 가까워지겠지. 근데 지금 평균이 어디에 있어요? 전체 평균이 40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쯤에 40이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거리의 비율이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2대 3 비율이죠. 그지? 이거 그대로 뒤집으면 남녀의 비율이죠. 여자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는 남자보다 여자의 인원수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그 많은 정도가 얼마겠어? 이 거리를 그대로 뒤집어 놓은 비율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니까 남자가 오히려 적으니까 남자가 2인 거고 여자가 3인 거고 이렇게 돼서 남자와 여자는 2대 3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은요. A, B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나열했다. A의 중앙값은 14고 섞어가지고 전체의 중앙값은 15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지금 크기 순서대로 이미 나열이 된 거잖아.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됐는데 근데 A의 중앙값은 14라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인 거예요? 14인 거지, 그치? 그죠? 얘는 14. B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어. 맞죠? 자, 그럼 우리 A 자료하고 B 자료를 섞어서 한번 배열해 봅시다. A랑 B를 섞어서 배열하면 우선 7이 제일 앞에 올 거고 그 다음에 10이 올 거고 그 다음에 12가 올 거고 그 다음에 14가 올 수도 있고 B-1이 올 수도 있어요. 누가 큰지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14부터 쓸게요. 14 쓰고 B-1 쓰고 B 쓰고 19 2개 쓰고 22 쓰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네. 그치?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확실한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 14하고 이 B-1은 같을지도 몰라요. 같을지도 몰라. 혹은 얘가 더 작을지도 몰라. 아, 얘가 더 작진 않겠다.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B가 아무리 작아도 B는 얼마야? B가 아무리 작아도 얘랑 같으면 안 되잖아. 15거나 16이거나 17이거나 18 중에 하나겠죠. 그죠? 요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다면 B-1도 아무리 작아도 얘랑 같거나 아니면 얘보다 크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게 합쳤더니 중앙값이 15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값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가운데 걸 고르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9개니까 딱 가운데 거 고르면 얘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문제에서 말한 섞은 전체 자료의 중앙값 15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이 15인 거니까 B는 몇인 거예요? B는 16인 거죠. 쭉 나열해서 써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A는 14, B는 16이니까 답은 뭐야? 답은 30. 그렇죠. 30. 자, 마지막 18번 풀고 진도를 마칠게요. 18번은 ABC의 표준 편차를 요렇게 표준 편차를 요 자료들의 표준 편차를 각각 ABC라고 했을 때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자, 자료 A는요. 이런 거죠. 1, 2, 3, 땡땡땡땡 10까지 이렇게 된 거죠. 자료 B는 어때요? 11, 12, 13, 땡땡땡땡 20 이렇게 된 거죠. 자, 자료 C는 어때요? 2, 4, 6, 땡땡땡땡 20 이렇게 된 거죠. 자, 봐봐. 여러분 이미 배운 개념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료 A와 자료 B를 비교하면은 자료 B는 자료 A에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10씩 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1에다가 10 더하면 11, 2에다가 10 더하면 12 이렇게 10씩 더한 거다. 그 다음에 자료 C는 어때요? 자료 C는 자료 A에다가 어떻게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곱하기 2를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궁금한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결국 분산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산이 똑같다면 표준 편차도 똑같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분산은 무엇의 영향만 받았죠? 분산은 곱하기의 제곱배의 영향만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료 A와 자료 B는 더하기 10을 한 거기 때문에 분산의 변화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겼죠? 분산 똑같을 겁니다. A랑 B는. 그런데 A하고 C는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분산이 몇 배가 됐을까? 분산이 4배만큼은 커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A랑 B는 똑같고 C가 가장 크다가 답이겠죠.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본교재는 78부터 83까지고 워크북은 53부터 56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풀어서 오시고 수고했어. 금요일날 만납시다. 57분이네. 빨리 내려가야겠다 얘들아. 수고했습니다.